안녕하세요. 오늘 밤에도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양을 세다가 지쳐서 핸드폰을 켜고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는 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럴 때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달라고 하면 약사님께서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나 수면 유도제를 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약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제는 뇌의 신경 전달을 억제해서 강제로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컴퓨터의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뇌에게 지금 당장 잠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주로 불면증이 심각한 경우에 처방됩니다. 하루 이틀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씩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약입니다. 수면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한 효과로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먹으면 확실하게 잠이 옵니다. 둘째,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먹다 보면 같은 용량으로는 효과가 줄어들고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이 환자는 수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면제로는 졸피뎀, 에스조피클론, 그리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금단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지거나 불안감,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반드시 의사의 관리 하에 복용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면 유도제는 무엇일까요? 수면 유도제는 수면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보충하거나 뇌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약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수면제가 강제 종료라면 수면 유도제는 정상 종료에 가깝습니다. 슬슬 잠들 준비를 해보자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입니다. 수면 유도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용이 부드럽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수면제처럼 강제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일시적인 불면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에 적합합니다. 시험 기간, 업무 마감, 환경 변화 같은 일시적 스트레스로 잠이 안 올 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일부 제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의약품도 있지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은 약사님과 상담 후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수면 유도제 성분으로는 멜라토닌, 디펜하이드라민, 발레리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처방 여부입니다. 수면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수면 유도제는 일부 제품은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용 강도입니다. 수면제는 강합니다. 확실하게 잠을 재웁니다. 수면 유도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부드럽게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 의존성입니다.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유도제는 의존성이 낮습니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네 번째, 사용 용도입니다. 수면제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불면증에 사용됩니다. 수면 유도제는 가벼운 불면증이나 일시적인 수면 문제에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복용주의 사항입니다. 수면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수면 유도제는 비교적 주의사항이 적습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처방 유무와 작용 강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는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제의 복용 시간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제는 일반적으로 잠들기 직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기 5분에서 10분 전이 적절합니다. 왜 이렇게 직전에 먹어야 할까요? 수면제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졸피뎀 같은 약물은 복용 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효과가 시작됩니다. 만약 먹고 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돌아다니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약을 먹기 전에 잠잘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양치질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내일 입을 옷도 준비하고 알람도 맞춰 놓으세요. 약을 먹은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둘째,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5시간 후에 일어나야 한다면 그날은 수면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수면제의 효과가 다 사라지지 않은 채로 일어나면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수면제를 복용하면 약물의 흡수가 늦어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절대로 술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으면 호흡이 억제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수면 유도제의 복용 시간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유도제는 수면제보다 여유 있게 복용하면 됩니다. 특히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보통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멜라토닌이 몸에 지금은 밤이니 잠잘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수면 유도제를 먹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잠들고 싶은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에 복용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자고 싶다면 10시에 먹는 것입니다. 약을 먹은 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멜라토닌은 음식과 함께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멜라토닌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디펜하이드라민 성분의 수면 유도제는 어떨까요? 이 약물은 항히스타민제로 졸음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이용한 것입니다. 복용 시간은 멜라토닌과 비슷하게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적절합니다. 다만 디펜하이드라민은 다음날 아침까지 졸음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먹는 분들이나 약물에 민감한 분들은 주말이나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없을 때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레리안 같은 천연 성분의 수면 유도제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고 며칠 연속으로 복용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수면제든 수면 유도제든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몸이 그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 약물의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오늘은 10시에, 내일은 자정에, 모레는 새벽 2시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먹었는데도 30분 이상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추가로 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면제는 용량을 임의로 늘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다음날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고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수면 유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 용량을 지키고 효과가 없다면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세요. 다른 성분의 제품으로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불면증 약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 4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본인의 불면증이 일시적인가요? 만성적인가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는 환경이 바뀌어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것이라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씩 계속 잠을 못 잔다면 만성 불면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잠이 안 오는 경우라면 수면 유도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차 때문에 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또는 중요한 발표 전날 긴장돼서 잠이 안 온다면 이런 경우엔 굳이 강한 수면제가 필요 없습니다. 수면 유도제로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간 잠을 못 잔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처방전이 필요한 수면제 복용을 고려하세요. 만약 한 달 이상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약국 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약물 외에도 수면 환경 개선과 수면 루틴 유지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자기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것들이 약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수면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과 의존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증상에 맞는 적절한 수면 유도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조건 강한 약이 답이 아닙니다. 내 상태에 맞는 약 선택이 핵심입니다. 일시적인 불면이라면 수면 유도제로 시작해보세요.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이고 심각한 불면증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수면제 처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쾌적한 수면 환경.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진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복용 시간과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수면제는 잠들기 직전에, 수면 유도제는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면 유도제와 수면제의 차이점, 그리고 효과적인 복용 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수면,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